해당 공매 물건은요, 한남동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즉 3구역 바깥에 있는 물건이기는 한데, 다만 한남동 재정비가 되면은 그 후광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주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또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수요가 충분하고 한남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공매 물건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금 특별하게 신탁 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탁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신탁 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내지는 신탁 공매를 낙찰받을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그 신탁 공매 권리 분석에 대한 영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올려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었는데 드디어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릴 영상은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권리 분석도 했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서 올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한남역 1번 출구에서 3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5분 거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한남역이라는 게요, 1번 출구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남역에서 내려서 지금 이제 1번 출구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보면 영상이 되게 짧습니다. 금방이에요. 그 근처 아파트를 끼고 돌아서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로 들어가면 해당 물건이 나옵니다. 해당 물건은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518-2번지에 있는 2층 주택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6길 25-10번지입니다. 일단 해당 물건의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남역 1번 출구에서 매우 가까이에 있고요, 나름 역세권이죠. 한남대교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도 있습니다. 지도가 좀 작아서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본 지도는 이렇고요. 이게 맹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차 한 대가 드나들 수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분, 아무리 늦어도 5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네이버에서 도보를 측정해 보면 2분 거리입니다. 2분 거리. 해당 물건은요, 법원 경매 물건이 아니고요, 신탁회사의 공매 물건입니다. 수탁자는 무궁화 신탁이고요, 담보 신탁이 되어 있으며 온비드 공고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온비드의 공매 공고를 올렸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는 수의계약 가능 상태입니다. 온비드에 조회해 보시면은 수의계약 가능이라고 이제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온비드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사진은 아니고 좀 사진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현장에 직접 가서 촬영한 영상사진,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 입찰가는 여기 보시면 27억 5,8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최저 입찰가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제가 사실은 산정해 드린 가격인데 제 의뢰인분이 요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공매 차수를 돌린 거고, 그게 딱 7차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해보고 팔 수는 없으니까 7차까지만 공매를 돌리고 공매를 중단한 뒤에 지금 수의매매 계약 상태로 전환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각 회차별 최저 입찰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약 51억 정도여가지고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공매를 시작을 했는데, 요즘 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요, 계속 유찰이 돼서 저의 의뢰인이 손해를 보면은 안 되는 마지막 구간, 즉 7회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는 공매가 중단돼서 수의매매 계약 가능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공매 공고사항에는요, 일반적으로 공매 시 유의해야 될 사항과 개별적인 공매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특이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 물건을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는요, 신탁회사가 올린 공매 공고사항을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또 살피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 공고를 보면요, 다른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와 같이 신탁회사는 뭐든지 면책이 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자기네들 유리한 온갖 조항을 넣은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탁공매의 경우에는요, 수탁자에게 그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요. 물론 법원 경매와 같이 법원과 같은 중립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면책 규정이 없다 보니 공매 공고에 이렇게 수탁자에 대한 면책 사항을 하나가득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의 공매 공고 사항 중에서요, 다른 신탁 물건의 공매 공고와 같은 일반적인 공매 유의 사항은 일단 논외로 하고 해당 물건에만 특이한 공매 공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당 물건에는요, 다음과 같이 임대차 현황이 나와 있어요. 즉, 두 개의 임대차 현황이 있고 그거에 따른 보증금 액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불만이에요. 예전에는 신탁회사가요, 임대차 현황을 쫙 나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수탁자가 동의를 한 임대차인지 아닌지 그거를 동그라미 액수로 표시를 해주고요, 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관계 파악이 용이하고, 아, 내가 얼마에 입찰하면 되겠다라는 가격 산정이 수월한데, 지금 공매공고 규정을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법기술이라도 되느냐 애매모호하게 써 있어요. 해당 물건의 공매공고에 그 4번 공매사항 자유의사항에 양괄호 28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상 당사가 조사한 임차인 현황은 별지 첨부와 같으며, 이 아래 같다는 거죠. 매수인은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의 책임으로 승계하고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은 수탁자를 의미합니다. 단, 당사에 대하여, 여기 당사는 수탁자인데요, 수탁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는 당사가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임대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수탁자가 낙찰 대금을 받으면 신탁재산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정산하니 낙찰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예요? 단, 당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는 당사가 신탁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놓는 게 어디 있어요? 정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수탁자의 임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정말로 임대차 현황 딱 있고 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인지 아닌지 구분해 놓고 거기서 수탁자가 낙찰 대금을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을 정산해 줄지 말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줬다고요. 아니, 그래야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200억의 낙찰을 받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20억을 승계한다. 그러면은 180억으로 낙찰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계산을 내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탁자가 자신의 면책에만 눈이 멀어서 넣어야 될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과 같은 면책 규정이 없다 보니 수탁자가 면책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일반 규정을 넣는 것까진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면책 규정을 넣어서 지금은 뭘 면책받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규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매 물건을 낙찰받는 낙찰자분들은 이 임대차 현황은 수탁자가 공매 공고에 올린 거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로 보여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는 임대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지 마는지를 정확히 수탁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봤는데요, 최초의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우선수익자는 다음과 같았어요. 즉 1순위 우선수익자와 2순위 우선수익자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공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탁 원부는 공개가 되어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본 영상에서 공개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개인 우선수익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김땡땡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 원부를 살펴보시면요, 중간에 신탁 원부 변경이 일어나요. 즉 기존의 1순위 우선수익자와 2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가 보땡땡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모두 넘어갑니다. 이분이 기존 우선수익자의 대출채권을 매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선수익권을 양수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해당 물건의 공매는 이 신탁 원부 변경을 통해서 새롭게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이 고 모 씨가 요청을 해서 진행하게 됐던 거고, 이분이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하는 마지막 구간이 바로 7회차가 유찰돼서 최저 입찰가로 선정된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7회차가 유찰되고 나서 공매를 중단하고 수의매매 계약 절차로 전환됐던 건입니다. 그리고요, 신탁 원부 별지 4번을 보시면요, 권리 제한 사항이라고 아까 공매 공고에 있는 임대차 현황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수탁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즉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임대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지는 반드시 사전에 수탁자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공매 물건이 매력적인 물건인가 라는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한남역 주변은요, 한남동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도에 한남동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매 물건은요, 한남동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즉 3구역 바깥에 있는 물건이기는 한데, 다만 한남동 재정비가 되면은 그 후광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주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이 가능하고, 또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 수요가 충분하고 한남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공매 물건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해당 공매 물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본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 이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